우리 인정부가 마약과 이전제 딱 하니까 지금 2024년도 몇 명이나 했어요? 5천 명이 줄어서 2만 3천 명이나 했지. 이 정도 뒤에 23,605명까지는 내게 안 나와도 27,000에서 23,000으로 줄었다. 이 정도는 알고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니까 여러 가지 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숨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숫자가 줄 수도 있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잠잠하게 숨어서 그럴 때는 외국으로 이탈돼요. 그러면 이게 쉽게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승리하는 거네? 전쟁이면 좋은 거네?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따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기서 그 법규 얘기했죠. 마약과의 전쟁 제조 판매 몇 년 삽니까? 길어야 5년 이상 크게 막 큰 밀수 해서 막 10년 15년 살기 전에는 5년이야. 그 5년 지나면 학교에서 우르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살을까요? 배운 거 또 써먹어요. 그럼 또 다시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 못 가죠. 예? 정권도 바뀌고 이게 집중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가 진보에 있다가 좀 만만해서 야 마약 그거 다 과도박 줄여 검사 그쪽에도 검찰도 줄여 조직도 막 그 위축하고 문제정 것때 이러다가 또 들어와서 다시 막 강화시키고 막 또 막 모든 형사들 막 그쪽에 주고 김영삼 정부 때는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80년 전두환 때 이렇게 해서 쫙 우리가 이제 이걸 읽어 나가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비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큰 외국은 미국이 제일 먼저 마약과의 전쟁이 72년도 닉슨 정부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 두테르트가 유명했죠. 시장 때부터 막 때려잡고 막 그냥 법에 안 세우고 막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엄청난 5천 몇백 명을 죽어서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가서 인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그때는 인기를 받아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보수 정책을 써도 필리핀은 아직도 적은 나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게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읽어보고 제가 자료를 주면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요약을 하시고 오늘은 내가 이걸 다시 좀 바꿔가지고 논아중고에서 지금 여기서 나온 거 합법화 마약의 특히 합법화는 마리화나 대마에 대한 합법화가 전 세계에 지금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거 뭐 합법화를 했는데 담배와 같이 기호용으로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됐다는데 왜 우리는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리화나가 합법화와 불법화를 논하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러이러해서 나는 합법화해도 된다. 지금도요 학자들 책 한 10권 읽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두세 권은 진보적으로 이걸 완화시키고 우린 마리화나를 합법화로 가야 더 줄 수 있다. 규제하니까 자꾸 음성으로 내려간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걸 잘 자기 나름대로 읽으면서 같은 책이라도 거기서 구분을 해가면서 책을 보고 정리하면서 자기 의사를 집어넣어서 나는 강경책을 써서 전쟁을 해서 이걸 잡아서 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요 의료용 합법화가 지금 37개라고 내가 여기다 썼는데 지금 약 40개가 의료가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2018년에 의료용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된 건지 알고 쫓아내고 있어요. 그 식으로. 그런데 기호용 합법화는 왜 힘드냐? 미국은 쉬워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선거 때 공화당 쪽에서까지도 로넬이라는 사람이 강경책 보수주의인한테 젊은 인기를 얻으려고 마리화나 내가 한번 합법화하겠다. 공화당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오바마는 나는 젊은 대학생 때 마리화를 펴봤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연방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오바마가 뒤로 살짝 빼면서 각 주에 맡기겠다. 연방에선 못 건드린다 해서 각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각주는 어떡하냐? 각도 우리 여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비례대표 기초 의회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숫자 내 싸움이야. 그러니까 국회 이게 상정돼 마리아나 합법화해 주세요 올리면 투표해. 한 번에 된 데는 딱 한 군데 있고 계속 떨어졌다가 또 다음에 또 올라갔다. 몇 년을 끌고 가다가 합법화 시킨 게 지금 16개까지 갔다가 지금 내 책에서는 16개까지라고 썼는데 지금 이제 계속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약 24개에서 27개까지라고 정확히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흐름이야. 미국도. 이게 딱 그게 국회 소위 말하면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땅땅땅해서 뭐 다음해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안 된다. 또 그래가지고 시별로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쭉 하는데 바로 신문에 난 것이 여러분이 그 얘기한 거 뭐 요약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맨 뒤에 보면 이제 그 자세한 게 그게 나와요. 거기서도 보면 그 합법화도 예를 들어서 세금까지 딱 매겨서 25% 세금을 매겨서 요 세금을 받아서 주의회의 예산에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주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내면 마리아나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면 비싼 거 사피겠어요? 음성으로 길거리 듣고 감성에서 사.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요약하면서 하면서 각 주가 몇 개 주가 어떻게 합법화가 됐고 불법화가 됐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주에서 여기는 진짜 콜로라도 같은 데는 막 이렇게 음식점에서도 피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는 못하고 집이나 이런 데서 뭐 3그룹까지 4그룹까지 마리아나를 키울 수 있다든지 그렇게 정해놔갖고 주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리고 또 각 나라 9개국이 쫙 또 합법화가 된 그 나라별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자료 드린 거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읽어보시면서 요약을 해서 실제 나는 이러이러한 나라가 이런 합법화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합법화를 해도 태국 같은 데는 합법화가 일찍 돼서 지금 유명한 뭐 식당에서도 뭐 마리아나 음식, 마리아나 과자, 마리아나 음료가 다 나온다고 하지만 벌써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있어요. 농사 짓고 못 사는 사람들을 정부에다 마리아나 심어라. 농사에서 벌써 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런데 정부에서 가보니까 이거 관광객들이 이 나라를 완전 마약의 나라를 보고 마약은 더 늘어나서 간방은 꽉꽉 차고 하니까 원래 그걸 풀어주면서 이걸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한 건데 점점점 이게 심해지니까 특히 마리아나를요 엘리트 코스라 그래요. 관문 코스. 즉 뭐냐 마리아나는 마리아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진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거는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려면 마리아나의 장단점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합법화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나의 장단점을 먼저 오늘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할 거야. 그러면 그 장단점을 알고 나서 합법화 정책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의견을 내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리아나의 그 장단점을 한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태국의 예로 해서 합법화를 했는데 막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와서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 또 새로운 정당과 손을 잡고 딱 하니까 이거 강경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을 해서 다시 합법하지만 이걸 또 강경하게 딱 나가려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또 땡땡땡 하려고 그러면 농사꾼들하고 지금 그 사업체들하고 으쌰 지네가 언제 우리 매겨 살린다고 또 이거 다 바꾸라고 해놓고 이 키우게 해놓고 지금 또 싹 없애려고 하냐. 이런 정책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힘들면서 나라마다 각 사정에 해서 그런 거예요. 또 가장 큰
네덜란드 하면 유명해갖고 네덜란드 하면 거기가 마약의 나라 어디 카페나 길거리에서 뭐 핀다 아주 막 유럽 쪽에서 유행한 데가 네덜란드고 거기 뭐 그 마약하러 간다 이 정도로 네덜란드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인데도 거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강하게 규제를 하고 외국인한테 절대 판매를 않게 하고 외국인을 못 피게 만들고 거기는 웃기는 나라예요. 카페 같은 데서 담배는 못 피는데 마리아나는 펴요. 담배 금연으로 못 피게 하면서 마리아나는 피는 게 미국 일부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 흐름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골고루 이제 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합법화되기 직전에 우리가 의료용은 왜 의료용이 됐고 여러분이 왜 그 또 기호용은 의료용하고 왜 차이가 나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혼동하냐. 그리고 또 잘 모르면 막 겁나서 또 저번에 그랬잖아. 누가 질문하니까 햄프 그 우리 이현 목사님도 햄프 나 사서 먹는데 이거 문제됩니까 질문하는 게 그게 생각나서 얘기하는 그게 바로 의료용이고 합법화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의약품에도 쓰는 거고 햄프 그 마리아나 씨가 그래서 하여튼 마리아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복잡하지만 좀 많은 정보를 좀 알고 가시라고 오늘은 마리아나 효과의 장단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법과 합법화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려고. 자, 이걸 우리가 그 평생교육의 승인 받은 거 보면요, 석사학위는 숫자를 누르지 않고 줘도 된다. 박사학위는 7명 이상, 1년 7명 이상인데 그것도 28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시작 28년도 졸업하서는 박사학위를 줄 수 있어요. 그 내년부터는 석사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은 기회예요. 논문서 내는 거, 지금 그 요약회가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석사학위 줄 거예요. 근데 현재 두 사람만 해당이 돼. 그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요. 두 사람만 써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틀려도 괜찮아요. 자기 의견대로 쓰는데, 예? 하나부터 하나는 둘이라 하지만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내는 게 문제지. 공부가 지가 아는 게 문제지. 예? 누가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써내고, 써내야 내년에 가서 석사 주지 아무거나 써내고, 물론 출석을 60% 보고 논문을 30% 봅니다. 우리 여기는 출석 10%는 그분의 교양 관계 모르고 교양 10%, 논문 30%, 출석 60%. 출석 60% 해도 되고 목사로서의 예술적인 말을 들어야 10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석사학위 받으시면 좋고요. 미국에서 가오는 박사학위는 그게 198나라의 통용된 박사님 다 서로 다 들었죠, 그죠? 서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박사 서울대학 박사도 198개 통용된 박사 없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예요. 예? 그걸 다 몰라요, 몰라. 에? 일일이 설명대가 영어 그거 짧은 실력에 다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읽어 해도 되지만은 안 하고 그냥 뭐 본인이 찾아보면 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것도 공부도 되고. 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내년 내년만 되면은 일반 대학교도 나아집니다. 예. 그리고 27년도부터는 우리가 한국에 마약청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경찰청장이 발행해서 내는 우리 그 마약 감시원 증명을 우리 학교하고 둘 해가 같이 주도록 경찰청장하고 대학교하고 그게 이제 첫째 문제고 이야기가 되고 그건 이야기 다 됐어요. 대화하면 나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청에서 와가지고 강의하도록 이런 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우리 1회 2회는 어디 가도 다 엉터리요. 학교 설립 1회 다 제대로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1회도 엉터리. 저끼리 모아 저끼리 박사 줬대요. 학교로 하려고 하니까 박사가 없잖아요. 우리도 여기 처음에 마약대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에 가는 박사가 6명이 있는데 전부 몇백 배, 1000만원씩 받고 이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가 우리가 미국에서 13명을 박사를 받았잖아요. 그 박사학위가 198나라에 통용되는 박사입니다. 아주 귀중한 박사예요. 그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도장 다 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198나라에 통용되고 다 어떤 데 박사학위 하나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럼 5, 6장 되던가? 증명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활용하세요. 어느 대학교 가 내가 강화를 갔는데 이렇다 하면 그 사람들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대학교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년부터 우리가 강의를 나가야 돼요. 이제 마약청이 생기고 그 생기기 이전에 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서 배출해야 돼요. 그 관계를 만나려고 하고 신문제가 2개가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딱 저번에 우리 교육청에 7명 박사학위 그 사람은 그대로 다 등록할 거예요. 그 사람 서로 다 냈으니까.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은 어제부로 나왔는데 어제 몸이 좀 안 좋아 안 나와가지고 받아서는 개인적으로 가 있는데 4시에 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 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오는 거 맞아. 왜 영양 만점의 햄프시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면 원래 옛날 3000년부터 그 농업의 신이 있었고 이집트 그리스에는 토트와 아스클레로스가 있듯이 신농이라고 하는 용사의 신이 직접 먹어보고 느끼고 그러다가 나중에 독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초 본초형이라고까지 쓴 것처럼 대마의 효능은 대마씨는 맛이 좋으며 독이 없다. 원기 회복이 좋으며 오한으로 인한 땀을 줄여주며 배뇨를 돕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온 세계가 햄프시드가 영양 만점의 슈퍼푸드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씨를 껍질을 벗긴 알갱이로만 가지고 그 만들어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저도 그걸 사가지고 밥에도 넣어서 먹어보고 예, 그런 게 햄프시드예요. 자, 우리가 나도 몰랐던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시타르타 부처님이 보리스 밑에서 보행하면서 6년간 먹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유일하게 섭취했던 대마씨라고 합니다. 나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 진짠지 가짠지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햄프시드 하면 이 정도로 영양가가 있고 이걸 매일 이만큼씩 안 먹어도 대마씨 하루에 한 알 정도 먹고 버텼다 보행했다. 이게 시타르타 불교인들한테 여러분들 강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약들로 생겨갖고 먹어보니까 이건 나쁜 약, 이건 좋은 약, 이건 독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게 우리가 약과 독과 마약으로 이렇게 구분진 게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필로폰이나 헤로인, 몰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으로 쓰려고 이게 쓰다가 보니까 중독이 걸리고 막 남용이 되고
금단이 생기니까 마약으로 분리하고 향정수로 분리한 겁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좋은 대로 썼어요. 막 갓난애기 울어도 먹이고 뭐 음산부가 먹고 별짓 다 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또 그 이제 필로폰에서 얘기를 할 때 특히 필로폰은 지금 우리가 일본만 얘기했는데 내가 독일 히틀러 얘기를 하면서 독일의 전사 얘기를 쫙 화학 발전의 최고의 독일 1차 세계대전부터 수입이 끊기고 대상금 물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화학 발전을 일으켜서 막 화학으로 연구해서 전부 그런 걸 만들어내서 지금 유명한 제약회사 화학이 많은 데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 얘기를 쫙 하면서 히틀러 얘기까지 가면서 필로폰 얘기를 자세히 할 거예요. 그 식으로 오늘은 바로 이제 세 가지 레포트 쓸 것 중에서 하나, 마리아나의 효과의 장단점을 쓰시오. 그걸 지금 내가 설명을 좀 할 거고, 설명한 다음에 이건 나중에 카피해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드린 대마초의 합법화, 불법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알기 위해서 미리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마약의 전쟁, 지금 논하준 마약의 전쟁과 한국의 마약 전쟁을 비교해서 논하라. 이 세 개가 여러분 레포트 제목이니까 이 정도 양을 주면 읽어만 보면 딱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대마 얘기, 이제 복잡한 얘기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석사 과정에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웬만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교수진들하고 1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걸로 들어갑니다. 자, D양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은 우리가 얘기를 계속 들어준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피운 마리아나가 현재 5년간 피워오면서 너무 많이 피워온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문제는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저는 또 마리아나를 피게 됩니다. 해를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불안감이어서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왁스펜을 한 번 합니다. 왁스펜. 잘 들어요. 얘는 마리아나의 종류를 지금 중학생 때부터 피운 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왁스펜을 한 번 해야지 하면서 그걸 해야만 침대에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왁스펜. 왁스펜은 대마 추출, 액의 속식, 왁스를 흡입하는 일종의 전자담배에 파이프, 담배식 파이프에서 넣어서 끼는 것이 왁스펜이라는 거예요. 왁스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는 이것을 하기 전에 블런트와 봉을 시작했어요. 블런트와 봉. 자, 다 마약 종류예요. 블런트는 담배잎 시가를 이렇게 말아서 피우는 형태가 블런트예요. 그리고 봉은 나 이집트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는 데다 호수를 당겨대고 거기다가 담배를 피워서 물담배를 피는 식같이 마리아나를 집어서 피는 게 봉이에요. 봉. 그러니까 물담배식으로 마리아나를 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예요? 마약은 은어도 있고 제조사에 따라서 이름도 다양하지만 피고 먹는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다 정확히라는 거 엄청나게 이건 전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는 쉬운 걸 해왔어요. 그리고 나는 낮에는 사티바를 피고요. 자기 전에는 인디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자 여러분이 중독 상담자야. 이거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자, 사티바라는 것은 처음에 마리아나를 발견해서 종명으로 정한 게 사티바예요. 이것이 그리스어에서 처음에 스웨덴 사람 옴살라 대학의 린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새로운 종명을 정한 게 사티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티바라는 마약을 이거 끝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 한국말은 사티바라고 정했어. 그리고 자기 전에 인디카래. 인디카도 요거는 또 그 후에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인도에 갔다가 대마잎하고 비슷한데 대마잎이 짧고 두껍네. 그래서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대마야.
그래서 이름을 인디카라고 졌어요. 자, 그러니까 사티바와 인디카는 자라는 지역이 틀려서 발견이 틀리고 잎사구가 길고 얇은 게 사티바, 잎사구가 짧고 두꺼운 게 인디바,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요. 그러면 지금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름만 남아있고 이 종자는 다 멸절됐는데 두 개가 잡종으로 이어져 갖고 삽종이 된 마리아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느냐? 사티바 무적종, 인디바 무적종, 그거하고 섞인 잡종의 마리아나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죠?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지금 나오셔갖고 지금 석사학위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지금은 전자담배가 나와서 전자담배를 다 하니까 지금 저번에 마리아나 설명할 때 농축한 거 해시시 뭐 해시 마약 기름을 짜내서 10% 20% THC가 들어갔다 막 그런 것처럼 그걸 전자담배 그 액체 같이 지금 우리 니코틴 몇 방울을 넣지만 거기에다 이걸 넣어서 피는 그 농축물이 딱 껴서 종류가 얼마나 많냐. 그걸 왁스라고 하고, 아까 왁스펜이 뭐예요? 그런 전자담배에다 집어넣어서 왁스펜, 오일, 버드, 세터, 시저, 더스크, 퀴소, 이렇게 고농축 대마의 종류마다 이렇게 여러 종류를 써서 제작해서 하는 걸 다 골라서 갖고, 아, 요 맛은 좀 요러네, 요 맛은 요러네, 그렇게 생각 골랐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해서 왁스펜 펴, 오전에는 또 사티바를 펴, 자기 전에는 인디카를 펴. 자, 이런 식으로 쫙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가끔은 볼케이노도 합니다. 볼케이노. 볼케이노는 뭐예요? 이 여학생은 하도 골라 피니까 이게 대마의 종류를 잘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몰라. 볼케이노는 대마를 기화시키는 기계야. 이 우리가 연기를 이렇게 피는 것처럼 기화, 고체를 기체화 시켜서 하는 그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따서 이걸 이렇게 기화시키는 기계 이름을 따서 볼케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래도 입안이 탁척하고 불안하면 과자로 섞인 거, 초콜릿에 섞여 있는 대마를 가끔씩 간식으로 먹어요. 이 정도예요. 네? 이거 상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긴급용으로 대마가 당장 피울 장소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바로 그런 과자 먹으면서 구슬을 먹고, 그럼 나는 그때 과자 먹는 거 같고 저기 서서 이렇게 전자담배 피우면 저 담배 피우는 줄 알잖아요. 이렇게 마리아나 종류는 30종이 돼요. 이거는 내가 안 읽어겠어요. 30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30가지가 나오냐면 우리 맨 처음에 작년에 저쪽 여기 사진 찍어줬던 저 동네 와서 이따가 요즘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프린트한 거 2만원 3만원 사라고 놀아줬죠. 스프링 달린 거. 그 스프링 달린 책 보면 거기에 마리아나 종류, 미국에서 부르는 종류가 쫙 나와요. 그거 지금 아직도 여기 총장님이 지금 박스에 몇십 부 있어. 그거 안 사고 필요한 사람이 더 말씀하신 그것도 구해드릴 수 있어. 자,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또 통용되는 마약의 종류가 상표 또는 이걸에 의해서 크로닝, 코나골드, 마우이우이, 텍사스 티, 특히 티, 우리 커피 먹듯이 티 한잔 하자. 티 하나 어가 이게 다 마리화나예요. 알았죠? 이런